이른 아침 자욱한 김 사이로 일하는 사람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는 현장은 어디일까요? は島豆腐を作る製造工場になります。昔ながらの沖縄に伝わるチャンプルー用に主のチャンプルー用に使う豆腐です。 뜨거운 열기 속 묵묵히 구슬땀을 흘리는 한 남자. 할머니의 오랜 손맛을 이어받아 매일 콩을 삶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私は沖縄県宮古島でその2代目としておばあから受け継いだ豆腐を作っている下地直也と申します。 투박하지만 정직하게 전통을 잇는 청년 시모지 나오야 씨를 소개합니다. 푸른 에메랄드빛 바다가 반겨주는 곳, 일본 오키나와 현의 보석 같은 섬 미야코지마입니다. 섬 한쪽에 자리한 작은 작업장. 바로 그의 일터인데요. 익숙한 손놀림에서 지난 세월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大体16年、7年、16年ですね。 이곳은 단순히 두부를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오랜 시간 가문의 역사가 켜켜이 쌓인 터전이라는데요. 元はここが新しく建つ前はおばあちゃんが豆腐を作ってる小屋だったんで、おばあちゃんの代でやるとそうね、おばあは60年ぐらいやってたんで 큰솥 가득 채운 뽀얀 콩물. 이곳의 제조 방식은 일본 본토와는 다르다는데요. 本土の豆腐とかはやっぱり蒸気炊きでまたちょっと濃度が濃い豆腐を炊いてそれで木綿とか絹ごしにするとでその違いで蒸気炊きと直火炊きっていう違いは大きくありますね 재료를 고르는 기준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보통 자국 내 재료를 최고로 치지만 나오야 씨는 굳이 외국산 콩을 고집하고 있다는데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죠. その日本の豆でこの炊き方をすると味が出ないんですよね。逆にこの外国産大豆は糖質とかはやっぱりちょっと足りない部分があるんですけど逆に油分の方が含まれているので直火炊きっていうところでやっていくとこっちがすごい向いてる大豆になります。 한때 도쿄 링 위를 누비던 킥복싱 선수였던 그가 고향으로 돌아온 사연이 궁금한데요. おばあが豆腐作ってる横でも普段から遊んでたりとかそういうことをしてきた子供だったんでその将来大人になった時にものづくりがしたいとなった時に頭に浮かんだのがおばあの豆腐だったんです。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곳으로 이끈 건 어린 시절부터 코끝에 맴돌던 진한 그리움이었습니다. やっぱりその小さい頃から豆腐の匂いはおばあの匂いっていう感じだったのでその匂い豆腐の匂いがなくなっていくのがその寂しくてその続けていきたいと思いました。 콩물은 정확히 105도가 넘으면 끓기 시작하는데요. 자칫하면 넘치거나 탈 수 있어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들었던 건 눈대중으로 전해지던 맛을 정확한 기록으로 남기는 과정이었답니다. おばあはもうほとんど感覚頼りで豆腐を作ってたんで温度計もないし濃度計もないその中でもおばあにしか知らない感覚で作ってるのを数字化していくのはやっぱりすごい大変でした。 이제 하얀 콩물의 운명을 결정할 시간. 今は海水使ってなくてにがりと塩を水で割って海水風に仕上げてます。 찰랑이던 액체가 몽글몽글 뭉쳐지는데요. 서서히 고체로 변해가는 마법 같은 순간이죠. 이제 순두부를 틀에 붓고 물기를 뺄 차례. 이렇게 30분 이상 기다려야 비로소 단단한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今豆腐にするとだいたい400丁ぐらいです。で油脂豆腐はだいたい150から200ぐらい製造してますね。 칼이 지나간 자리에 네모 반듯한 두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스승이자 선배인 할머니의 두부와 견줄만 할 것 같은데요. 家族親戚も喜んでくれていい豆腐も作ってるって言って安心してもらってるんですけどおばあは頑固なので
なかなか褒めてくれなくてでも周りから聞くと隠れて喜んでるよっていうのは聞くとやっぱりほっとしますね。 정성껏 빚은 신선함이 이제 세상 밖으로 향합니다. 할머니가 열어준 길 위에서 청년은 변치 않는 초심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もちろん感謝の気持ちでたくさんありますし、そのおばあがいなかったら僕は豆腐作りやろうという考えはなかったので、やっぱりそのおばあから習った豆腐っていうのはたとえ機械入れて設備化してまた変わった豆腐を作っていってもその気持ちだけは忘れずにずっと豆腐作りをしたいと思います。 변하지 않는 맛을 위해 매일 뜨거운 불 앞을 지키는 나오야 씨. 이 고소한 전통은 그의 정직한 땀방울을 통해 오늘도 내일도 계속될 겁니다.